네, 아까 제가 이제 랭귀지 얘기를 드렸는데요. 랭귀지가 사실은 두 가지 옵션 선택이 있어요. 국가로 설정할 것이냐, 랭귀지로 설정할 것이냐. 저는 아까 컨셉이 랭귀지였거든. 근데 제가 아까 레퍼런스 참조를 그 밑에 있는 거를 그 말씀드린다는 거 위에 거를 말씀드렸어요. 아까 여기 언어 참조 코드 보시면 국가 코드 있고 그 언어 코드가 있어요. 자, 영국, 미국, 또 어디 있지? 남아프리카 영어 쓰거든요. 랭귀지 코드는 EN이야. 근데 국가는 다르죠? 그러니까 국가 코드가 더 일반적이진 않고요. 그 언어 코드가 더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코드가 달라. 그래서 내가 아까 한국에 KO였던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지 했는데 언어 코드 참조 코드를 보시면 랭귀지. 자, 여기 국가 코드는 여기 보시면 언어 코드에 그러니까 국가 코드는 속성의 언어 코드에 추가적으로 사용된다는 거는요. 이 옵션적으로 이쪽 국가 코드를 쓸지 언어 코드를 쓸지를 본인이 결정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별로 복잡한 건 내용은 아니고요. 언어 코드 쪽에 ISO 언어 코드 쪽에서 찾으시면은요. KO가요. 코리아예요. 그냥 코리아 공통으로 쓰여집니다. 한국어를 쓰는 나라. 네, 북한도 똑같은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기 한국말 쓰는 나라가 또 있어. 그러면 KO에 거기서 쓰면 돼요. 주요 언어로. 네, 그래서 이걸로 KO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중국이 Chinese 이렇게 찾으시면은 ZH, ZH로 써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부르는 거야? 하여튼간 중국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 중국도 여러 가지 언어별로 좀 다르네, 그죠? 네. 어쨌든 여기 언어 코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코드, 언어 코드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제가 아까 국가 코드를만 말씀을 드렸어요. 언어 코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기본 자동 완성이 언어 코드로 나와요. 이 KR은 자동 완성 안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KO 이렇게 하면은 자동 완성이 나오는 건 이건 언어 코드를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심어놔서 그래요. 자, 언어 코드입니다. 메인 언어 속성. 나라별이 아니라 언어별 코드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정확한 거죠. 언어별 코드가 있다라는 거 하나 더 정리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밑에요. 바디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샘플을. 네, 아까 보여드렸던 샘플. 네, 이렇게 생겼죠? 네, 그래가지고 요 안에 메뉴는 하단도 똑같아요. 이렇게. 맨 하단 똑같아요. 그래서 상단 하단 똑같고 가운데 내용만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 그리고 홈으로 돌아가기 버튼이 하나 있어야 되겠는데 요거? 제가 홈 버튼은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이버 버튼. 네. 네이버 버튼은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게 찾아서 하려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잘 못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공유에다 넣겠습니다. 오늘의 파일 양쪽에다 다 넣었어요. 오늘의 파일 자체를 카피해서 일단 가져가세요. 제가 항상 오늘의 파일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을 테니까요. 요거를 어디다 갖다 넣으세요. 그러면 로고는 오늘의 파일에 양쪽 다 있으시죠? 들어와서 보세요. 공유에. 네, 그러면 오늘의 파일이라는 999 폴더가 있고요. 그 999 폴더 안에 로고 PNG가 있고 그거를 가져다가 우리 지금 작업하는 데다 놓으시는데 찾기가 힘들잖아. 갑자기 그 다른 거 했다가 그 위치를 찾기 힘들면 항상 여기서 오른쪽 버튼 탐색기 열기 이럴 때 하시라고요. 탐색기에서 보기. 그러면 여기에 바로 열어주잖아요. 여기에 이미지스 폴더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놓고 작긴 하지만 불러드려 볼게요. 여기 메뉴도 다 집어넣을 건데 index.html에서 여기 맨 앞에 로고를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정치, 경제, 사회 옆에 A 태그 href A하고 탭하면 어떻게 나와요? 이거 아까 A 저장해 놔가지고 이래 지워야 되겠다.
네, 아까 스니핏 좀 지울게요. 얘를 그걸 들어가지고. 스니핏 좀 지울게요. 스니핏 아까 예시로 저랑 똑같이 집어넣으신 분은 지우세요. 그거 지금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지우기. 스니핏에 넣어놨던 소스 코드 지웠어요. 원래 여러분들 자 원래 꺽쇠 A, href 하지만 A 태그의 필수적인 요소는 href거든요. 그래서 A 태그 써놓고 A 하면 얘가 A 태그로 인식을 해요. 자, 탭 하시면 이거 젠코딩, 즉 emit을 깔았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탭, A 쓰고 탭 하면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리고 심지어 저기서 깜빡거리고 있어요. 네 뭐 쓰고 싶은 거지 지금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 넣을 거예요. 이미지 img. 자, img 탭 해볼까요? img 탭. src하고 alt가 필수거든. 그 두 개 열어놓고 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날 코딩을 마구마구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감각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쓰면서 이건 내가 코딩한 거야. 네. 비서가 코딩을 도와줬을 뿐이에요. 네. 여러분들 코딩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src에다가 images 밑에 있는 로고를 딱 집어넣으시고요. alt 설명에는 네이버 로고라고 하시고 로고. 네, 네이버 로고. 상당히 크겠네. 페이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네이버 로고가 상당히 크게 나오겠지. 상당히 크게 나오죠?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든다고? 그냥 지나갈게요. 요거 좀 줄였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속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CSS를 정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요. 속성에 CSS 속성이 있다는 거를 요 시간에 체크를 합니다. 자, 여기 HTML 배워보자 HTML W3 스쿨스의 Run HTML을 보시면 우리가 여기에 HTML 여기 인트로덕션부터 해가지고 저 한글로 볼까요? 소개, 편집기, 기본, 요소, 속성, 제목, 단락, 스타일, 스타일. HTML 스타일. HTML 스타일은 스타일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 시트를 바꿀 때 나는 레드, 나는 파란색, 나는 크다. 이것도 번역해 주는데? 네? 이것도 번역해 줘요. 자, 여기 보면 스타일 속성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스타일 속성 콜론 값. CSS 속성 CSS 값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태그에나 쓸 수 있어요. 얘는요. 어느 요소에나 쓸 수 있는 게 스타일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라인 코딩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를요. 인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코딩을 했다 해서 인라인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성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성을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스타일 속성을 크기를 좀 줄이려고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어서 써봅니다. src alt 뒤에다가 스타일 있죠? 스타일. 네. 스타일 시트를 지금 정식으로 안 했더라도 기본적인 걸 써볼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로 사이즈를 바꾸는 애가 있어요. width. 요게 가로 사이즈를 바꾸는 속성이에요. 가로 위드스, 세로 하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가로나 세로 중 하나만 건들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줄어요. 비율 유지가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위드스만 좀 줄여볼게요. 콜론 이렇게 써요. 속성 콜론 값 50 픽셀 이렇게 쓰시면 50 픽셀만큼 작아져요. 속성 콜론 값 이런 형식으로 써요. 속성 콜론 값 이렇게 해서 한번 반영된 거를 보시면 작아진 거 확인되죠? 작아졌죠? 네, 작아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속성 콜론 값하고 하나 더 쓰고 싶어. 왜냐면 얘가 둘이 이렇게 밑에 줄을 원래 기본으로 맞춰지게 돼 있거든요. 밑에 줄. 이미지가 딱 등장하면 글씨가 이미지 밑에 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성을 바꾸지 않으면 디폴트는 밑이야. 베이스라인이야. 이거를 중간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으로 올려볼게요. 여기다가 속성 콜론 값, 이걸 세미콜론이라고 해요. 세미콜론.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요게 하나의 속성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쓰시면. 그리고 뒤에다가 이어서 씁니다. 자, 세로가 버티컬이에요. V 쓰자마자 튀어나와요. 버티컬. 얼라인이 맞춤이에요. 정렬. 그래서 세로 정렬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로 정렬. 네. 그래서 버티컬 얼라인을 맞추면 인라인 요소가 옆에 있는 인라인 요소 위치를 얘가 조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이란 뜻이 middle이거든요. middle. In the middle of night. 그러면 한밤중에 뭐 이런 영어 단어도 있잖아요. middle. 중간. 그래서 중간으로 얘를 설정을 딱 바꾸면 middle. 중간으로 얘가 올라오는 거 보이세요? 네. 중간 맞춤이 되죠? 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뭐 다른 CSS를 많이 건들진 않을 거예요. 그냥 요것만 스타일이라는 애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맨 끝에 더 있으면 세미콜론 반드시 쓰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속성 콜론 값 세미콜론. 자, 그래서 스타일 속성을 밑에다가 잠깐 언급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일 속성. 스타일 속성은 모든 태그에 사용할 수 있어요. 모든 요소에 사용 가능.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속성명 콜론 값 세미콜론 이렇게 세팅합니다. CSS 세팅을 하는 거 이거 기본적으로요. 네. CSS 속성을 변경 세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요, 이거를 인라인 코딩이라고 그래요. CSS 인라인 코딩. 인라인 세팅 또는 코딩이라고 합니다. 인라인 세팅, 인라인 코딩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거. CSS는 전부 대문자로 쓸까요? CSS 인라인 속성을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위드스하고 버티컬 얼라인은 제가 이거는 뭐 하나씩 다 할 거니까 지금은 이제 일단적으로 한 겁니다. 네. 자, 일단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보이는 상태. 그리고 링크를 다 살려야 되거든요. 제가 링크 설정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요게 링크 설정을 href 보내기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러면 맨 위에 얘는 어디로 가요? 얘를 누르면 어디로 올까요? 이미지를 누르면 첫 페이지. 그래서 인덱스 있어요? index.html index.html로 이렇게 보내는 걸로 세팅해 놓으세요. 자, 인덱스로 얘는 옵니다. 이걸 클릭하면 인덱스로 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레벨에 있는 애들끼리 지금 이동하는 거예요. 폴더가 없잖아. 지금 바로 인덱스잖아요. 인덱스, 서브, 인덱스 이런 식으로 이동할 거예요. 자, 정치는 서브 1이에요. 정치는. 그래서 써보세요. 있죠? 서브 1. 서브 1이 있어요. 근데 서브 2, 3, 4를 쭉 만들 건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서브를 전부 넣을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봅시다. 여기 첫 번째 서브 요것만 놓고 한번 보세요. 요것만 놓고 보세요. 서브 2, 3, 4, 5 이렇게 만들 건데 아직 없어가지고 자동이 안 나오죠. 자, 그냥 이 서브 2를 다 집어넣을게요. 일단 전부 집어넣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를 영역 잡고요. 복사하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하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 찍고 컨트롤 V, 찍고 컨트롤 V 이러고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할 수 있게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찍고요. 깜빡거리죠? Alt 키를 눌러요. Alt는 뭔가 더 add 되는 기능을 얘기해요. Alt 키는 보통 그래요. Alt, add.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세요. 같은 줄에 있는 거는 쭉 여러 개가 세로로 선택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찍고 한 군데서 깜빡거리는데 Alt 키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하면 같은 라인에 있는 선으로 쭉 드래그가 돼요. 다 같이 깜빡거릴 때 컨트롤 V 하세요. 한 번에 붙여넣기가 돼요. 또는 떨어져 있는 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하시면 떨어져 있는 애들도 이렇게 여러 개를 따로따로 보세요. 여러 군데 떨어져 있는 애들, 좀 전에 이거는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 떨어진 부분도 이렇게 컨트롤 키만 누르면 떨어져 있는 데다가 코딩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예.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필요할 때 쓸게요. 오늘은 Alt 하나 써봤어요. Alt.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을 내려서 동시에 세팅을 할 때. 그래서 Alt 키 누르고 내렸습니다. 브라켓 단축키 중에서 Alt. 자, 5번, 6번. 동시 코딩. Alt 플러스 드래그. 같은 위치 세로 라인 이거고요. 동시 코딩이 하나 더 있는데 컨트롤 키 누르면 떨어져 있는 것들 할 때 하는 거예요. 동시 코딩 Alt 들어가야 아니라 컨트롤 드래그. CTRL.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입니다. 이거 드래그가 아니라 클릭. 떨어진 위치일 때 컨트롤 클릭을 누르시면 동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거 되셨어요? 이렇게 쭉 내려서 하는 거? 네, 한번 해보시면 다음에 또 느낌 와요. 같은 라인에 있으면 쭉 내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2번, 3번, 4번 안 만들었으니까요. 여기에 넘버만 바꿔주세요. 2번, 3번, 4번, 5번으로 이제 만들 거니까. 네. 요거를 카피해서 갖다 놓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를 꾸미시면 되는 겁니다. 링크 설정도 끝났고. 네. 더 바꿀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고 없으면 가봅니다. 이거를 복사할게요. 어디서부터 복사할 거냐면요. 줄맞춤 한번 하시고. 이거 왜 주석됐어? 이거 왜 주석됐어? 네. 줄맞춤 한 번씩 하시고. 아, 요게 주석이구나. 에헤이. 주석. 네.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할게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복사하냐? 요 바디 안에 있는 애를 전부 복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라인이 지금 별로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긁기가 별로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긁으면 되는데 긁기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은요. 지금 상황은 요걸 복사하려고 그럴 때 어떤 한 애만 복사를 딱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긁으면 되죠. 이렇게? 네. 내가 이렇게 긁어서 복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긁어서 복사하지 않는다고요. 뭔가 단축키를 쓰면은 이렇게 선택이 한 번에 돼요. 내가 탁 찍은 애만 선택이 한 번에 돼요. 이렇게. 그리고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안쪽에 있는 애를 선택하고 싶다.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div을 선택하고 싶다. 뭘 누르면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요. 계속 안으로 들어가요. 내용으로. 이게 인워드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가 그 단축키가 여기 있습니다. 에밋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에밋의 단축키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교과서예요. 단축키 교과서예요. 근데 뭘 어디에서 쓰는지 잘 모르니까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있는 것 중에 요게 있습니다. 요거 밸런스라고 하거든요. 밸런스, 인워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원래 단축키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없앴어요, 얘네들이. 인워드 요거예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누를 거 다 누르고 밸런스 하면은 코드 지금 찍은 코드를 다 선택해요. 얘가 그걸 밸런스라고 표현한 거예요. 밸런스.
인워드. 한 번 더 누르면 안쪽으로. 한 번 더 누르면 안쪽으로 들어가요. 이거요. 그래서 요 단축키 많이 쓰는 거예요. 많이 썼기 때문에 저희 수료생들은 이 단축키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도 썼어. 하도 썼어. 많이 써요. 선택하는 거 인워드입니다. 밸런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택해봐요. 일단 연습을 딱 해보세요. A 태그 찍고 컨트롤 시프트 알트 세 개를 한꺼번에 누르신 상태에서 B예요. 밸런스예요. 다 선택되죠. 한번 해보세요. 찍은 애가 H2가 컨트롤 시프트 알트 시프트 다 누르고 B 밸런스예요. 근데 한 번 더 누르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있는 애를 선택을 해요. 이렇게 누를 때마다 들어가는 거 보세요. 다시 찍었어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B 다 선택. 한번 컨트롤 시프트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그냥 B만 또 눌러요. B 밸런스 안으로 들어가죠. B 안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있는 애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B 하면 안에 첫 번째 있는 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누르면 이미지로 들어가죠. 이렇게 네, 선택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단축키예요. 컨트롤 시프트 알트 컨시알 B 밸런스 B. 네. 그래서 나는 바디 안에 있는 애를 전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바디 찍고 컨시알 B 한 번 더 누르면 B 바디는 빠지잖아요. 요거를 복사한다고요. 요렇게 깔끔하게 복사하는 방법. 복사. 요걸 복사하는 거예요. 바디 찍고 컨시알 B 바디 찍고 컨시알 B B 한 번 더 누르면은 바디는 빠진 내부에 있는 태그만 싹 가져가죠. 복사. 그래서 예, 여기 안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죠. 붙여넣기. 네. 그래서 줄 맞춤 한 번만 해주세요. 커널 B 요거는 뷰티파이예요. 커널 B는. 자, 그래서 7번은 요소 선택 영역 잡기는 CTRL 컨트롤 시프트 알트를 다 누르고 B 뭐 대문자란 뜻은 아닙니다. 네. 요소 선택 영역 잡기가 컨시알 B라는 거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쓸게요. 자, 이제 옮겼죠? 서브 페이지 왔어요. 서브 페이지에서는 이 메인 이미지가 필요 없어요. 요거는 지우는 거예요. 요거 지울게요. 요 안에 있는 내용 지울 때 컨시알 B 해볼까 또? 컨시알 B, B, 지워, 띡 이렇게 되는 거지. 선택도 일부러 해본 거예요. 네,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여기 서브 페이지에 와서 지우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게 내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헷갈리기 되게 쉽거든요. 네, 그래서 엄한 걸 막 지우고 있고 그러기 쉬운데 상단을 잘 보세요. 내가 서브 1에 여기 불 들어와 있는 거 지금 이 코드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항상 상단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동그란 표시 보이시죠? 저장 안 됐다는 소리예요, 저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컴퓨터가 다운돼가지고 툴을 강제 종료를 하신다 그러면 저장이 안 된 애들은 안 남아 있어요. 얘가 배려해 주지도 않아요. 네가 저장 안 할 줄 알고 미리 임시 저장했어.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썼으면 항상 여러 개를 막 작업하다 보면 실시간도 보고 막 이러다 보면 저장 안 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한꺼번에 저장하기가 있어요. 컨트롤 S는 그냥 하나 열려있는 개를 저장하는 거고요. 모두 저장이 있어요. 커널 S. 그러니까 커널 S 하셔도 되고 모두 저장 버튼을 누르셔도 다 저장이 돼요. 한꺼번에. 열려서 저장 안 되는 애들은 전부 저장해요. 이거. 커널 S. 그것도 하나. 전체 저장 커널 S도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7, 8. 전체 저장. CTRL S입니다. 커널 S.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이제 나오니까 그때 또 쓰시면서 보시면 되고 내가 혼자 있는데 못하겠다 그럴 때 이제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메인 페이지 서브 1에 있는 애 있죠?
그리고 요런 기능이 좀 있긴 있어요. 이 탭을 누르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닌데 맨 위, 맨 아래로 가는 기능이 있어요. 클릭을 이렇게 하면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얘가. 탭을 클릭하시면 이거 그냥 보조 기능이고요, 이거는. 네. 보통은 컨트롤 홈, 컨트롤 키 누르고 홈 엔드 버튼을 저는 많이 누르는데 상단을 이걸 눌러서 왔다 갔다 하는 기능도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내려갑니다. 자, 여기에 이제 메인 내용을 지우고요.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좀 할게요. 메인 내용을 지웁니다. 자, 중앙 내용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넣어요. 중앙 내용에 뭘 넣으려고 하냐? 아, 그런데 이거 하나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 여기다 내용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네이버 뉴스 하나 찾아놓고 뉴스 들어가 보세요. 뭐 정치 뉴스에 뭐 정치 뉴스 마음에 드는 게 없긴 하지만 네. 좀 다른 거 없을까? 뭐 1위 뭐 넣었어. 뭐 이런 정치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기다 넣으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보기 싫게 들어가요. 여기다가 그냥 넣어볼게요. 제가 정치 뉴스 그냥 기사를 그냥 한 번에 넣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자, 이거 넓어지면 어떻게 나와요? 마음에 드십니까? 왜 안 들어요? 이렇게 나오고 싶진 않아 진짜. 그러면은 얘 이렇게 크기를 정해가지고 가운데 오게 하는 세팅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얘네들도 그 세팅은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오게. 이런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가운데 크기를 정해서 가운데 오게 세팅을 하나만 하고 메인 페이지도 그걸 해놓고 서브 페이지에다가 그거 적용하고 나서 서브 페이지를 만들면 나중에 또 막 붙여놓을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메인 페이지 가운데 오게 만들어 볼게요. 이거 크기를 얼마나 잡은 거야? 700선밖에 안 잡았네? 우리 뉴스가 크기가 얼마나인지 한번 제가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볼게요. 예, 이게 700선에 가까워서 내가 700으로 했구나. 이 뉴스, 네이버 뉴스 자체가 이 폭이 700보다 작아요. 그래서 700선에 맞춰볼게요. 700. 자, 이렇게 잡아봅니다. 지금 여기 붙인 건 나중에 하고. 자, 인덱스 페이지 가셔가지고요. 인덱스 페이지. 이렇게 나와있죠, 지금 현재. 끝까지 간단 말이지, 얘가. 얘 끝까지 가요.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려고 끝까지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줄여서 볼게요. 700. 자, 그러면 위에다가 태그 하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태그. 자, HTML 튜토리얼스에 보시면요. 우리가 태그 중에 스타일 책상 CSS HTML CSS라는 애가 있거든요. HTML CSS 스타일 시트를 쓰는 방법을 얘네들이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스타일 시트를 태그로 이렇게 인라인으로 쓸 수 있고 내부 코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스타일 시트를요. 스타일 열고 닫고 해가지고 요게 태그예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얘가 태그잖아. 이거 태그죠? 꺽쇠 썼잖아요. 요 영역 안에 쓰는 건 전부 스타일 시트예요. 저희가 스타일 시트를 이제 제대로 들어가면 이제 알게 되는데 내가 왜 요거를 지금 보여드리냐면요. 스타일 시트 태그를 일단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요. 아까 인라인 코딩 내가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인라인으로 코딩을 하면 얼마나 불편한지 보세요. 내가 가운데 오게 하고 싶은 애가 몇 개예요, 지금? 크기를 정해서 가운데 오게 하고 싶은 애가? 3개죠, 3개. 그러면 이거 여기 할 때마다 집어넣어야 되죠, 이렇게. 스타일, 그죠? 위드스, 그죠? 위드스 얼마? 뭐 700 픽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이거 할 때마다 해야 되잖아요. 여기 해놓고 또 복사해서 붙여넣어야 되죠. 네. CSS를 인라인으로 넣으면은 이렇게 불편한 점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위에서 컨트롤 센터에서 컨트롤하는 방법이 있으니 바로 상단에다 쓰는 방법이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여기다 태그 한번 써보세요. index.html이에요. index. 여기에다가 꺽쇠 쓰시고 스타일. 예전에는 타입 텍스트 CSS 이런 거 막 썼었어요. 이런 거 다 써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써도 된다고 HTML5 CSS3에서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만 써도 스타일 시트가 먹어요. 요 안에서. 요 안에는 스타일 시트를 쓸 수 있는 문법 영역이라서 완전히 HTML하고는 별개의 세계입니다. 요 안에는. 저는 항상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해요. 그 우리나라 땅 안에 미국 대사관 안에 들어가면 미국 땅인 거 아세요? 중국 대사관 안은 중국 땅이에요. 그 나라 협정을 맺을 때 외교 관계를 할 때 우리나라 중국 대사관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북한 사람들이 뛰는 거 그 뉴스에서 본 적 있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막 탈출해가지고 대사관 안으로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문 닫으면 못 들어오죠? 거기는 한국 땅이야. 그래서 한국으로 망명 신청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HTML 영역 땅인데 요 안에는 CSS 영역이라서 문법 체계가 달라져요. 자바스크립트도 스크립트 쓰면 그 안에는 영역 체계가 틀려져요. 그래서 요 태그는 아주 특별한 태그예요. 스타일 태그, 요 태그는 스타일 요소. 스타일 요소를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 안에 스타일 요소 이거는 HTML 문서 내부에 사용할 스타일 시트를 코딩하는 영역입니다. 이거를 인터널 방식이라고 그래요, 보통요. 인터널 방식. 안쪽에다가 위치를 해놨다 그래서 인터널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영역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스타일 태그 안쪽 영역, 스타일 요소 내부 영역은 HTML이 아닌 CSS 문법 영역입니다. 그래서 HTML 태그 쓰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저 안에는 태그를 쓸 수가 없어요. 절대 태그를 쓰면 안 돼요. 요 안에 태그를 쓰면 큰일 나요. 에러 나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스타일 시트 안에서 스타일이 안 먹어요. 자, 그래서 스타일 요소 영역. 이거는 지금 제가 스타일 시트 들어가기 전에 HTML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HTML이잖아. 스타일 태그. 그죠? 네.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지금 저기 우리가 div 3개 썼죠? 원래 이름 정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름 쓰는 건 아직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냥 div라고 쓰겠습니다. div 중괄호 요거 하기 전에 잠깐만. 선택 요소명 중괄호 속성명 콜론 값 세미콜론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세팅은 이게 세팅법이에요. CSS 세팅법. 이게 CSS 세팅법이에요. 요거는 주석 달아야 돼요. 네. 요렇게 쓴다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네, 요렇게 쓴다. 요렇게. CSS 세팅법입니다. 여기는 주석도 달라요. 여기다 주석 한번 해보세요.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 해보세요. 이걸 영역을 딱 잡고 컨트롤 시프트 슬래시를 딱 하면 HTML 영역에서는 이렇게 생기잖아요. 꺽쇠 느낌표라고 이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CSS 영역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시면 슬래시 별별 슬래시라고 생겨요. 여기는 문법이 틀려요. 그래서 주석도 이렇게 써요. 이건 CSS 주석이에요. CSS 주석. 슬래시 별별 슬래시가 요게 앞뒤를 이렇게 쓰면은 요게 CSS 주석이에요. 그러니까 HTML하고는 문법 체계가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CSS는 별도로
하나씩 하나씩 한 땀 한 땀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구경만 하세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네. 태그를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자, 그래서 세팅을 위에다 그냥 할게요. 설명은 아래다 썼다 치고, 자, 위에다가 div인데, div는 모두 이 말을 들으세요. width를 전부 줄이세요. width를 사실 이거 CSS 할 때 우리가 이제 코딩을 많이 하다 보면요, W 써놓고 탭 쓰면은 바로 width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게 다 젠 코딩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할게요. width 컬런 700픽셀? 그러면 얘가 700픽셀로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얘 짧아졌지? 선 짧아졌지? 얘가 짧아진 거예요, 지금. 짧아진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가운데 오게 만들어요. 개별적으로 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은 마진을 주겠습니다. 이 마진이라는 거는요, 제가 설명을 또 CSS 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박스 요소 바깥쪽을 마진이라고 그래요. 바깥쪽. 안쪽을 패딩이라고 그래요. 바깥쪽을 마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위, 오른쪽, 왼쪽, 아래 이렇게 네 방향이 있어요. 패딩도 위, 오른쪽, 왼쪽, 아래 이렇게 네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패딩 밀기, 마진 밀기가 있는데 얘는 마진 밀기를 이렇게 해줘요. 마진, 네, 마진 위아래 0, 양쪽은 자동으로 잡아줘라는 설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마진 위아래는 0, 양쪽은 자동 오토라고 지금 썼잖아요. 이렇게 두 번을 쓰면 위아래 양쪽이 잡히는데 이때 양쪽은 자동 그러면은 이 박스가 블록 박스가 가운데 옵니다. 크기를 가진 블록 박스가 중앙에 온다. 크기를 가진 블록 박스가 중앙에 온다. 이렇게 세팅하면 마진 0 오토 세팅하면 크기를 가진 위드스 끝까지 가는 거 말고 크기를 가진 블록 박스가 div는 블록 박스예요. div는 블록 요소이다. 요소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블록이라고 안 주셔도 돼요. 이런 개념은 하나씩 하나씩 다 잡아 나갈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요. 이거는 따로 정말 몇 날 며칠을 얘기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 선생님 뭔 소리 하는 거지? 괜찮아요.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 크기 잡고 가운데 오게 했구나. 이렇게 알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크기 잡고 가운데 오게 했어. 가운데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운데 왔죠? 네, 가운데 왔잖아. 네. 가운데 왔고 이 전체적으로 잠깐만 이게 글씨를 가운데 오게 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설정합시다. 이렇게 가운데 오게 해가지고 세팅을 잡아볼게요. 우리는 지금 CSS 디자인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했고요. 가운데 왔죠? 그러면 요 CSS만 복사해서 요것도 선택할 수 있죠. 요 스타일 시트를 전체를 선택하세요. 지금 말 듣는지 일단 보시고 가운데 왔는지 확인. 1번 확인. 그 다음에 얘를 선택해서 서브 페이지에 넣으세요. 얘를. 타이틀 밑에 이렇게 넣네요. 보통 스타일 요 태그는요. 헤드 안에 보통 많이 써요. 머리에다가 세팅을 해줘요. 왜냐하면 바디에서 뭘 만들고 있잖아. 바디에다가 만들 때 스타일 시트를 보고 얘가 세팅을 하거든요. div를 700에 가운데 오게 하라고? 알았어. 그러면 HTML이 요거를 체크를 딱 한 다음에 음식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주문서에 만들어 달라는 옵션이 있죠? 이게 옵션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밑에 거를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만들 때 자, div 이런 거 세팅을 내려가면서 하거든요. 얘가 HTML이. 브라우저가 요걸 읽어드리면서 세팅을 쭉 내려가면서 할 때 이거 만났을 때 이 세팅에 div width 700에 맞은 영어토 되어 있으니까 얘가 맞은 700에 맞은 영어토를 먹여준다고요. 바로. 먹여주고 내려간다고요. 이렇게 내려갈 때. 그러니까 이거를 맨 처음에 하는 거예요. 상단에다가. 근데 밑에 있어도 되긴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왔으면 요걸 서브로 가져갑니다. 컨시알 B 밸런스로 선택하세요. 컨시알 B 예, 스타일 시트 태그 찍고 컨시알 B 전부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어요. 서브 페이지에 서브로 가요. 서브로 가서 타이틀 밑에 엔터 치고 붙여넣기 하세요. 서브 여기 서브에 가면 없죠. 얘가 없죠.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엔터 치고 붙여넣기 하세요. 이렇게 엔터 치고 붙여넣기. 네, 그래서 서브 페이지도 가운데 오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아직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뭉쳐 있는데 네, 여기다 이제 내용 넣고 기본 틀 착착착착착 만드는 거 하면서 오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애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제 다양한 애들이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다양한 애들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오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싱크 안 맞는 건 제가 소스 업데이트를 지금 할 테니까 안 맞는 건 열어놓고 비교해서 보세요.